도대체 당뇨가 어떤 병인가? 네. 이게 말 그대로 당이 우리의 있다. 소변에 당이 있다 그런 예, 얘기입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 소변에 당이 있는데 소변에 당이 있으려면은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아. 정상보다 높으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기원 5세기경에 인도에 네. 인도의 화타와 편작이라고 불리는 의사들이 있어요. 유명한 네, 네, 사람이. 네. 이분들이 당뇨 환자의 소변을 처음으로 찍어 먹어봤어요. 네. 달더라.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그분들이 찍어 먹어보면서 예, 예. 실제로 변이 좀 달다. 소변이. 소변이 네. 변이 아니고 변을 찍어먹기는 큰 용기가 소변이 필요해. 네, 작은 변이. 당뇨병도 하나의 병이 아니라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특이형 당뇨병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있네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저 당뇨의 증상들 어떤 네. 게 좀 있습니까?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예. 포도당은 물귀신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혼자는 못 나가고 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소변량이 많아지고요. 소변을 네. 자주 보지요. 그리고 먹었는데 소변으로 나가버리니까 허기지죠. 허기지죠.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물을 또 많이 마시게 되는. 또 물을 마시는. 예, 이걸 우리가 삼다증이라 그래서 다뇨, 다음, 다식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잘 먹는데도 빠지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좀 자주 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약간 그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죠. 다 그런 네. 물을 많이 먹어서 자주 가시는 분이 계시고. 조셉이 지금 예. 화장실 자주 간다는 거 얼굴이 좀 어두워졌는데. 네. 왜냐면 제가 네. 꼭 중간에 일어나서 네. 화장실을 제가 네. 다녀오거든요. 예. 그 습관성인 건지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아마 네. 주무시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긴 하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보다도 후배들이 있거든요. 막 30대 초반 친구들. 네. 이 친구들도 당뇨 아니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조셉도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은 요즘 20, 30대 젊은 분들도 네.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 당뇨병에 걸리면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되면서 시력 상실이나 콩팥병 등 합병증 발생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2030의 당뇨병은 최근에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40% 정도 과거 10년 전보다 증가됐다. 그리고 30대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당뇨가 무서운 게 또 합병증.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합병증이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눈, 망막에 이제 실핏줄이 터진다든지 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거나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잘 생기고 신경의 합병증이 생기는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심혈관 질환이라 불리는 그 심장에 있는 관상 동맥 질환, 그 뇌혈관 질환, 그리고 말초 동맥 질환 이런 합병증들이 잘 생깁니다. 합병증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가슴이 예. 철렁 내려앉는 게 이게 막 이게 아니 이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예,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목이 자주 마른다. 예. 두 번째 항상 나른하고 의욕이 없다. 예. 세 번째 많이 먹어도 공복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허기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 먹어도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 네. 예.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본다. 몸에 부스럼이 생긴다. 눈이 침침하다. 아무 증상이 없다. 어이?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이거 체크해야 됩니까? 건강 검진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검사 결과 혈당이 높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아무 증상 없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네. 당뇨가 유전이다. 예, 이런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 당뇨라 난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들도 좀 주변에서 많이 하시고. 어떻습니까? 이게 100% 유전입니까? 우리 당뇨병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2형 당뇨병인데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부모님 한쪽이
당뇨병이 있으면 내가 당뇨에 걸릴 위험이 2배가 증가가 돼요. 그리고 두 분이 다 당뇨가 있으면 거의 한 4배 정도까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성향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유전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네. 과거에도 당뇨병 관계된 유전자가 있었는데 당뇨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강하다. 이전에는 다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이용하고 계단도 에스컬레이터나 맞아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잖아요. 심지어 헬스클럽 가면서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네, 그런 건물 그렇기 있죠. 때문에 확실히 당뇨는 팔자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적 요인이 강하고 권총의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당뇨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알이 장전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당뇨병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그 총알이 장전이 안 돼 있고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거는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식이 요인 그리고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방아쇠를 당기는지 아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집안에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노력하시면 방아쇠를 안 당길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량이 줄고 배달 음식 등 기름진 음식 섭취가 늘어나며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당뇨와 또 비만의 또 좀 이 연관성 네. 어떻습니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비만과 동반된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그 인슐린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작용을 잘 못하는 상태인데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있을 때 그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데요. 그러면 인슐린은 나오긴 하지만은 작용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고 다른 합병증들이 잘 생깁니다. 마른 사람은 또 그렇다고 당뇨병에 안 걸리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비만은 인슐린 작용의 문제인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되고 마른 사람이 생기는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뭐 당뇨, 뭐 몸 체중 관리 잘하고 있어 해서도 이게 또 방심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참 저는 이제 최근에 다이어트를 좀 한 사람으로서 네. 이게 참 힘들어요, 교수님.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많이 뺐어요. 많이 뺐는데도 지난 주말에 이틀 조금 먹으니까 또 살이 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조셉이 여기가 살짝 좀 올라왔네요. 살짝. 예. 약 한 1.5kg 정도가 그 조셉 여기 싹 올라왔어요. 싹 올라왔어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예.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왜냐면 또 예. 뭐가 힘드냐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야 너 살쪘지 또 그래요. 그렇지 스트레스지. 예. 이러고만 있으면 살쪘지.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예요. 그럼 또 가서 이제 운동하고 다이어트 후에 그 요요를 좀 막는 방법도 네. 있습니까? 살을 빼게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적게 먹어서 체중이 빠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느끼냐면 큰일 났다. 이제 지금부터는 나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이제 살이 찌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전 모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이어트에서 요요를 막기 위해서는 좀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예.